오늘 얘기할 건 뭐냐, 이제 맨유 윙어들이 이적설이 막 뜨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맨유가 윙어들이 나가면 남은 윙어들이 별로 없다는 거. 만약에 이거를 그냥 이 이적설대로 지금 얘기를 해볼게요. 뭐 가르나초, 나폴리, 첼시 이런 거는 뒤에 슬래틱 쪽에서도 얘기가 나온 걸 봐서는 뭐 아예 없는 얘기는 아니다. 실제로 관심이 있는 것도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레시포드도 뭐 디에슬레틱, 스포르트 막 이런 데서 나와서 바르셀로나가 관심은 있는 정도다. 그리고 안토니, 레알 베티스. 여기는 좀 많이 진전이 된 것 같아요. 안토니, 레알 베티스는 스카이 스포츠에서도 나오고 해가지고 여기는 조금 진전이 많이 됐다. 그러니까 맨유가 이제 사실 가르나초, 레시포드, 안토니, 맨유에서는 믿을 만한 윙어 자원은 아니죠. 그래서 이 친구들을 뭐 정리하는 것 자체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맨유가 데리고 있을 애가 없다는 거지. 뭐 레시포드 X, 안토니 X, 가르나초 X, 뭐 이렇게 3명이 동시에 나간 일은 없겠지만 레시포드는 일단은 없는 걸로 쳐야 되잖아요. 아모림이 레시포드를 쓰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은 안토니, 가르나초까지 나간다고 치면 디알로밖에 안 남는 건데 이러면 너무 빡빡한 거지. 그랬을 때 맨유가 지금 선수를 데려올 건가, 그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레시포드는 사우디에서 제안이 왔었는데 거기서는 거절했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레시포드가 아직까지는 돈보다는 유럽에 남아있는 거를 우선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레시포드가 그러니까 맨유에서 주급을 적게 받는 편이 아니잖아요. 30만 파운드, 맨유에서 2등. 그러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레시포드는 유럽 스테이를 일단 생각하고 있고 나이도 많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여러분들 맨유 윙어부터 하나로 평가를 좀 해볼게요. 레시포드가 이번 시즌에 15경기 나와서 12경기 선발, 그리고 4경기 득점, 4득점하고 1개 어시스트 했죠. 일단 레시포드가 아모림 데뷔 전에는 톱으로 나왔어요. 원톱. 그리고 나오자마자 아마드의 슈퍼패스 받아서 레시포드 마무리하고 그랬었던 기억이 있고, 레시포드는 문제가 뭐냐면 적극성이라는 거죠. 안 뛰는 만큼 원래 약간 스탯으로 커버를 했던 친구, 득점력, 뭐 번뜩임, 뭐 반대 전환할 때 빠따, 그런 걸로 커버를 했던 친구인데 그런 게 만약에 줄어든다고 하면 레시포드라는 선수를 사용하는 그 메리트가 줄어드는 거죠. 그런데 맨유가 최근에 좋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레시포드가 공격할 기회도 많지 않고, 그러니까 수비할 상황이 많아지는데 거기서는 레시포드의 단점이 막 부각이 되는 거죠. 얘 수비 시에 적극성도 부족하다, 역습 끝나고 내려오는 속도도 부족하다. 그리고 가끔 멘탈이 나가버리면 패스를 좀 대충 한다고 해야 되나? 패스를 딱딱 이렇게 동료를 생각해서 주는 게 아니라 약간 그 집중력 없이 되게 흐리멍텅하게 패스를 한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레시포드의 단점으로 부각되고 있고, 아모림이 최근에 그 경기 끝나고 나서 브라이튼전 끝나고 나서 라커룸 안에 있는 그 TV 스크린인가? 그거를 부셨대요. 화내면서. 제가 알기로는 그 화낸 이유가 선수들 왜 제대로 안 뛰냐, 왜 열심히 안 뛰냐, 집중력 어디다 갖다 놨냐, 그렇게 화를 내면서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모림이 그 정도로 선수에게 있어서 그런 적극성, 뭐 다부지게 뛰는 거, 이런 거를 좀 강조하는데 그런 메타에서는 레시포드가 그렇게 맞는 선수는 아니죠. 그리고 안토니입니다. 안토니는 사실 맨유에서 그렇게 좋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시즌이 없는 것 같아요. 첫 시즌에 오자마자 아스날 상대로 골 넣고 이렇게 했는데 사실 그 이후로는 안토니는 그 피지컬적인 벽, 그런데 저는 많이 부딪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안토니가 그 상대방이 몸 닿는 순간, 그 순간부터는 안토니가 전 불리해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몸끼리 붙어서 서로 힘을 쓰는 상황이 오면 그때부터는 안토니가 이겨내기 쉽지 않다. 그렇다면 안토니가 좀 빨리 공을 패스를 하고 움직이고 패스하고 움직이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안토니 자체가 요즘은 안 그러지만 옛날에는 막 오줌 털게 하고 그랬잖아요. 까짝까짝대고 공 오래 가지고 있고. 그게 오히려 자신한테 불리한 필드를 만드는 건데 그렇게 자꾸 플레이를 하면서 맨유에서는 입지를 잃어갔었죠. 팽이도 했고 이렇게 도는 거, 그러면서 맨유에서의 입지가 좀 줄어들었는데, 또 테나우도 계속 안토니 써보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안토니 빼고
막판에는 레시 가르나초 체제로 운영을 했고 이제 아모림은 아예 아마드라는 선수를 확실히 챙겨가지고 가고 있는 상황이라 안토니 역시 맨유에서는 좀 입지가 많이 줄어드는 상황이라서 맨유에서는 안토니도 슬슬 정리하는 게 맞지 않나. 그래서 이제 베티스 임대 얘기도 나오는 거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마드 디알로, 이제 맨유 윙어에 이제 디알로라는 선수가 있죠. 이 친구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로서는 맨유의 이제 핵심 자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냥 제일 잘해요. 저는 아직도 이제 맨유에서 제일 좋은 선수를 뽑으려면 오나나, 브루노, 아마드 이렇게 3명을 저는 핵심으로 보고 있고요. 오나나가 최근에 실수가 있긴 했지만 그래도 저는 오나나 정말 좋은 선수라고 생각을 하고 브루노 역시 축구하는 거 보면은 제일 파괴적이다. 이제 아마드는 내가 봤을 때 해조가 되는 선수 같아. 일단은 맨유 윙 쪽으로 공이 갔을 때 플레이메이킹도 어느 정도 되면서 직접 돌파 능력도 있으면서 마무리 능력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맨유에서 필요한 어떻게 보면 공격형 미드필더 자리도 가능한 선수면서 오른쪽 윙백 자리도 가능한 선수다. 이 공격형 미드필더 자리에서는 아무래도 미드필더 성향을 띠면서 플레이를 할 때도 있기 때문에 패스 능력도 중요하죠. 플레이 스타일도 중요하죠. 그래서 그런 걸로 따졌을 때는 아마드가 맨유에서 지금 아모림 체제에서 충분히 플러스를 받을 수 있는 자원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게다가 직접 마무리까지 되니까 그런 면이 정말 좋은 거죠. 그래서 아마드는 뭐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 재계약해서 지금으로서는 맨유에서 계속 미래까지 같이 가려고 하는 그런 자원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알레한드로 가르나초. 가르나초는 좀 애매해 진짜. 그러니까 경기 보면은 얘는 진짜 되게 아쉬워. 드리블도 실패 엄청 많이 하고 패스도 왜 저렇게 패스를 하지? 이런 상황이 있어요. 하지만 또 의외로 위치 선정이 좋단 말이야. 그래서 빅찬 스미스가 더 많아 보이기도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 프리한 위치에 잘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패스를 받는데 문제는 못 넣는 거지. 그게 문제인 거지. 그리고 또 나이는 어리고 그 다음에 팀그 홈그 다 되고 그렇게 해서 뭐 팀의 행정적인 거나 그런 거로는 또 플러스를 줄 수 있는데 실력은 너무 아쉽지. 그러니까 저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말씀드리면 저는 가르나초 파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가르나초를 지켜야 한다는 여론 중에서는 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이 어리다, 얘 팔았는데 터지면 어떡할 거냐 요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팔았는데 잘하면 어쩔 수 없어. 그거는 그냥 눈 감고 있어야 돼. 그냥 팔았는데 잘했다? 어쩔 수 없어. 근데 지금 일단은 맨유에서는 시간을 적게 준 건 아니야. 맨유에서 그러니까 나이가 어리지만 기회는 되게 많이 받았고요. 그때마다 뭐 가끔씩 이제 골 넣어주고 이런 거 있어. 뭐 지난 시즌 아스톤 빌라랑 리그 경기할 때 홈에서 가르나초가 골 넣었을 때 뭐 그런 것들은 있고 또 FA컵 결승에서도 가르나초가 넣긴 넣었잖아요. 그런 것들은 있지만 사실 지금 이따가도 말씀드릴 건데 가르나초는 지금 아모림 축구에서는 플러스가 되는 자원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르나초는 일단 드리블이 너무 뺏겨. 그러니까 공을 지키는 드리블은 거의 없고 얘가 공을 잡으면 무조건 터치를 앞으로 해놓고 앞에서 드리블 싸움을 하려고 하는데 거기서 공을 너무 많이 뺏기면 맨유는 다시 수비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드리블 실패가 혼자만의 잘못이 아니고 11명에게 피해를 끼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윙어라고 했을 때는 조금 더 치명적인 돌파가 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너무 적다. 그리고 맨유가 완전 지공 축구 아니잖아요, 아모림이. 그렇다 보니까 윙어들의 해조가 중요해요. 윙어들이 공격 진영에서 좀 해줄 수 있어야 돼. 아모림 축구에서는 왜 윙어들이 그렇게 중요한가, 요거를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요새 아모림 축구 보면 어떤 느낌 나냐면 약간 지난 시즌 브라이튼 데제르비 감독 생각나요. 이런 식으로 상대가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여기서 이제 보통 가운데 센터백은 여기서 그냥 받아주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조금 나가서 하고 오나나가 이제 백스리 만들면서 이렇게 빌드업 할 때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런 식으로 상대방도 거의 맨투가 돼 있고 그럼 맨유는 여기나 여기를 고르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를 고른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뒤로 빠지겠죠? 그러면 얘가 압박을 들어갈 거야. 어떻게? 이렇게 골키퍼 쪽 리턴 루트 막으면서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 그럼 리산드로는 이렇게 달로한테 주겠죠? 그럼 달로는 오른발잡이기 때문에 어깨로 지키면서 이렇게 돼요. 그러면 나머지 선수들 어떻게? 다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이 구석까지. 그러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될까요? 상대 수비 라인이 같이 올라올 수밖에 없어요. 브라이튼의 데제르비 감독이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해서 상대를 의도적으로 끌어당기는 거죠. 센터백이나 골키퍼를 이용해서. 그래서 여기서 딱 나가서 뭐 이렇게 짧은 패스로 나가면 너무 좋고, 예를 들어서 짧은 패스로 나가면 그 다음에 윙어들이 뭐 사이드에 빠져 있어요. 여기서 한 번에 반대잖아. 그 다음에 여기 윙어들이 미토마나 뭐 솔리마치 이런 선수들이 아이솔레이션에서 혼자 마무리하는 그런 장면들이 되게 많았고, 그게 이제 브라이튼의 축구인데 맨유도 저는 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뭐 이런 데서 리산드로가 공 잡았죠. 그래서 여기서 땅 차요. 달로가 이렇게 막히다가 뭐 이렇게 싸움을 해. 따다다닥 하다가 어떻게 하다가 리산드로한테 리턴 가. 그때 어떻게 되냐? 호일룬이 빵 뜁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센터백 따라가겠죠? 그러니까 호일룬이 뛰는 걸 보고 리산드로 주는 거야. 그럼 센터백이 따라가겠죠? 여기서 이제 이때부터는 공이 여기로 가 있으니까 나머지 선수들이 이런 식으로 한 번에 쫙 당기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 붙어주는 싸움을 누가 더 빨리 하느냐가 지금 맨유 축구에서는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맨유가 이거 붙어줄 정도로 그 전환 속도가 빠르지는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것들도 있고, 또 여기서 호일룬 지켰어. 그 다음에 브루노한테 어떻게 해서 연결이 됐어요. 뭐 상대 수비 한 3명 정도 같이 들어왔다고 볼게요. 막 이 정도. 그리고 호일룬은 뭐 가운데로 가겠죠. 그럼 브루노가 여기서 공 받았을 때 브루노가 단독 돌파 되나요? 안 되죠. 브루노는 단독 돌파가 안 됐기 때문에 또 선수가 와줘야 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브루노가 단독 돌파가 안 된다기보다는 뭐랄까, 브루노는 단독 돌파하는 유형이 아니야. 직접 맞대는 유형이 아니라 여기서 공 잡고 그 다음에 또 지원을 왔을 때 그 선수의 움직임에다가 브루노가 볼을 전개해주는 그런 유형으로 플레이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브루노는 이런 상황에서는 동료의 지원을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맨유의 공격 속도가 조금 더 밀릴 수 있죠. 자, 여기가 브루노가 아니라 가르나초라고 해볼게요. 가르나초. 그리고 여기를 마이누가 아니라 브루노가 있을 때라고 해볼게요. 구석에 몰렸어. 그래서 가르나초가 받았어. 그럼 여기서 가르나초 끌지 않고 브루노한테 리턴 내주고 가르나초 이렇게 돌아뛰는 거야. 그리고 브루노 킥 되잖아? 그래서 이렇게 뒷공간에 놔줬다? 그러면 이제 수비들이 이렇게 따라올 거 아니에요? 그리고 센터백들도 그 전에 공을 보고 따라갔겠죠? 위치는 한 요 정도 됐을 거야. 뭐 가르나초가 단독 돌파는 하지만 뭐 아예 1대1은 아닌 상황? 뭐 요 정도라고 볼게요. 그럼 여기서 가르나초가 돌파가 되냐?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맨유는 이렇게 소수 대 소수 상황을 만들어 주더라도 윙어들의 개인 능력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서 가르나초가 딱 잡았을 때 여기서 개인 능력이 되냐는 거지. 이랬을 때는 가르나초가 맨유에 맞을까? 라는 생각을 했을 때는 그거는 좀 아쉽다는 거죠. 그리고 가르나초가 뭐 이렇게 해서 호일룬이 이렇게 뛴다? 그래, 가르나초 줬어. 그리고 가르나초가 다시 가운데로 가서 뭐 호일룬의 컷백을 받아. 여기서도 가르나초 결정력이 안 좋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가르나초에 대한 메리트를 요새 맨유가 느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 쉽지 않죠. 그나마 아마드는 이런 상황에서 오픈됐을 때 여기서 아마드는 그냥 혼자 할 수가 있는 자원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아마드가 맨유에서도 잘 되는 거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윙어들이 해줘야 하는 상황이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사실 조금 클래스 있는 윙어가 필요하긴 하다. 그래서 맨유가 지금 윙어 링크가 아까 3명 있었죠. 안토니, 레시, 가르나초. 만약에 이 선수들을 판다고 했을 때는 좀 클래스 있는 윙어가 필요하지 않을까. 당장은 뭐 브루노가 부상이 없다는 가정하에 왼쪽 공민은 브루노, 그리고 여기 이제 마운트 복귀했을 때 마운트까지 뭐 돌렸으면 어떻게든 되긴 하니까 뭐 왼쪽 윙어 하나 더 오면은 여기 이제 왼쪽 윙어 뭐 이렇게 해서 4명으로 쓸 수 있긴 하거든요. 그래도 개인 능력 되고 마무리 되는 그런 선수가 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입으로 할 때는 쉬운 말이야. 야, 좀 안 되는 애들은 다 팔고 좀 S급 하나 데려오면 안 되냐? 이거는 우리가 보기에는 입으로는 쉬운 말이야. 하지만 실제로 일할 때는 그게 아니라는 거지. S급을 데려오기 위해서는 우리 팀이 지금 또 얘한테 비전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되고 돈도 많이 챙겨줄 수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가 맞아 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S급이라고 해서 데려온다고 무조건 잘하는 것도 아니죠. 그렇다기에는 조금 터질랑 말랑 하는 애를 데려오는 것도
도전이죠. 그래서 정말 그 S급으로 만드는 것도, 그리고 S급인 선수를 데려오는 것도 매우 쉽지 않다. 어려운데 해야지. 어려운데 해야지. 그러니까 맨유가 메리트가,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메리트 첫 번째 맨유라는 거. 그 맨유의 브랜딩 가치가 높잖아요. 전 세계적으로도 팬도 많고, 그리고 사이즈도 엄청나게 큰 클럽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맨유에서 잘하면 저는 스타가 더 빨리 된다 생각해요. 다른 팀보다. 그거는 맨유라는 브랜드 가치를 저는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두 번째는 맨유가 또 주급을 많이 줘. 팀의 순위에 비해서는 맨유는 언제든 우승을 갈망하는 팀이기 때문에 주급을 좀 많이 주는 편이야. 그렇다 보니까 맨유가 플러스가 되죠. 하지만 이제 딥하게 들어가 보면은 선수는 결국에는 맨유 올 때도, 그러니까 맨유가 데려오려는 S급이 뭐야? 잘하면서 어릴수록 좋지만 그래도 전성기에 가까운 선수잖아요. 너무 뭐 30대 이런 선수는 웬만하면 피하려고 하겠지. 그럼 그 선수는 축구 선수 인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맨유와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 팀이 어떻게 굴러가는지, 이 팀의 상황이 어느 정도인지, 내가 이 팀 갔을 때 얼마나 영광을 얻을 수 있는지, 이런 것도 당연히 고려를 하겠죠. 그런데 지금 맨유는 완성돼 있는 팀이 아니야. 너만 오면 돼, 너만 오면 고, 이게 아니잖아. 와가지고 같이 다시 살려야 되는 입장이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수 입장에서는 갈등을 하게 되는 거죠. 내가 맨유 가는 게 맞을까? 내가 여기서 이렇게 저렇게 시간 보내다가 결국에는 또 나의 중요한 시간을 소비하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그래서 성적을 내는 게 중요한데 쉽지 않네요.